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말이죠. 이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만신창이 한국군이란 제하의 글을 썼습니다. 한국군이 지금 만신창이가 됐다. 소위 강군, 대한민국의 강군, 4년 전에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슈퍼 강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만신창이 한국군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수뇌부가, 군 수뇌부가 위기의식부터 가져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단 딱 한마디입니다. 대통령과 수뇌부 위기의식부터 가져라. 지금 중대한 이야기를 유영원 군사전문 기자가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항공모함을 배치한 중국은 서해에서 압박을 해대죠. 북한은 이번 금년 말에 핵탄도 100개를 보유한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군 자체는 병사들을 갖다가 강군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병사 보육원이 돼버렸다는, 그러한 한국군이 돼버렸다는, 병사 보육이 된 한국군이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죠. 성추행이라든가 뭐 급식, 부실 급식, 뭐 곳곳에서 지금 사건 터지는 거 국민 여러분이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상식. 비상식이 뭡니까? 아니, 군인이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비상식. 이거 여러분, 대화로 나라를 지키는 거 봤습니까? 아, 그럼 미쳤다고 국가에 돈을 갖다 들여가지고 군인을 만들어서, 군인은 사람 인자 앞에다 군, 나라를 지켜서 희생과 헌신을 하고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다는 군인을 만듭니까? 돈 들여서 뭐하러 만듭니까? 대화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역사와 내일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대화로 나라를 지키려면 무력이 강건해가지고 감히 넘나 보지 못한다, 우리가 핵이 있다 라고만 한다면 대화로 나라를 지켜도 됩니다. 성립이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지킨다? 그게 바로 비상식이라고 유영원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황골탈퇴해서 절박감을 좀 가져라 하고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과 수뇌부에게 직접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한번 얘기를 마지막으로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주문합니다. 위기의식부터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난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3년도에 7월에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당시 해군 참모총장에게 오승리라는 그 당시 중국 해군 사령관 요구가 한 게 있습니다. 동경 124도 선은 백령도 바로 옆에 있는 해상입니다. 거기를 지나서 우리 해군의 작전권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에 해군 그 전 의장은, 합참의장 최인희 의장은 동경 24도는 국제법상 공해이고 북한의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서 우리 해역에 침투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작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을 한 적이 있었다고 지금 수배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그 뒤에 말이죠. 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즉각 나가라고 경고 통신을 하는 듯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전 해역을, 우리가 가는 데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이에 맞춰가지고 중국이 서해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삼으려는 소위 서해 내해화를 가속도화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과학적 데이터라든가 팩트와 분석을 갖다가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북해 함대의 위상 강화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북해 함대는 대만 해협을 담당하는 동해 함대 사령부, 또 남중국해 분쟁을 담당하는 남해 함대 사령부에 비해서 한동안 좀 찬밥 신세였는데 이제 중국 첫 항모 랴오닝 함이 이제 새로 칭다오 인근의 위치 해군기지에 이제 위치하게 되니까 아시아 최대의 전투함으로 이렇게 불리는 최신의 구축함까지 그냥 거기다가 두 척을 다 갖다 놨습니다. 함대 3개 중에 북해 함대 가장 먼저 배치되면서 위상이 크게 높아져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대청도, 흑산도 서쪽 해역에 경비함정 5척을 상시로 중국이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 자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주적은 북한이고 이거는 완전한 적입니다. 침략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좋다고 해롱해롱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해롱해롱. 중국이 좋아서 해롱해롱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누군가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국이 124도 인근 해역에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대형 부표 8개를 설치했습니다. 이 부표라고 해가지고 이 정보를 수집하는 부표를 설치해놓고 잠수함, 무인 잠수정, 뭐 수중 전력 그것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방공 식별 교육 잘 아시죠? 카디즈라고. 그 무단 진입도 엄청 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래서 결국 중국이 앞으로 해상, 민병 등을 동원해가지고 서해를 서서히 잠식해가는 회색지대 살라미 전술, 회 치는 거, 회 있으면 살살 얇게 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살라미 전술을 지금 강화할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직면해 있는 안보 위협은 중국의 서해 도발뿐입니까? 아니죠. 최대 위협은 바로 북한은 외형상으로 ICBM, SLBM, 핵실험 등 이른바 고강도 전략적 도발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전에서는 우리를 향한 공격이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부 이렇게 점조직으로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이 몇 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나쁜 것의 근원들이 전부 중국에 있습니다. 지금. 소위 공자학원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에 15, 16개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 있다는데 여기가 중국의 모든 것이 조용히 정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영사관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공자원이 대학에 들어갑니까? 공자학원이. 네. 지금 공자맹자 학원이 어떻게 거기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숫자의 중국 유학생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받아들이는 거죠. 교육부가. 온갖 가진 장학제도를 풀면서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최근에 원전과 해골료, 원천기술 등을 보유한 최상위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해커로부터 해킹당한 사실이 야당위원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해킹당해놓고도요, 여당위원들은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위원이 공개해서 밝혔습니다. 우리 해군의 모든 잠수함을 건조한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 지난해 해킹 시도했던 사실도 뒤늦게 또 알려졌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핵시설은 가동되고 있고 핵무기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안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14일 북한이 올 1월 기준하면 핵탄두 40-5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난해보다 10개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말이죠. 뭐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지금 뭐 승리를 한다는 게 뭐 결정적 요인이 무기 수준이니 이런 병력 규모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즉 전투력 운용의 현대적 체계가 가장 중요한 건데 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훈련도 안 하는 나라 아닙니까? 누가 훈련을 못하게 합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훈련을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겁니다. 친문 뭐 대깨문하고 막 대깨문 비판하는데 그리고 대통령은 아주 유연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박재균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며칠 전에 칼럼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강성은 대통령이다. 친문은 거기에 의해서 따라서 그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박재균 논설실장이 대통령이 강성이라는 겁니다. 다 지시한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친문에게 강성에게 한마디만 해도 될 텐데 오히려 그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나라 군이 지금 훈련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왜? 통수권자가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유영원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 통수권자를 포함해서 우리 군 수뇌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위기감,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북한과 주변 강국의 위협에 맞설 군사력이란 것은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른 신형 미사일 개발 등 하드웨어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가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자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라. 한국군의 황골 탈퇴를 위한 절박감부터 갖기를 바란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 같이 안 보입니다. 맞는 얘기를 지금 다 알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가 지금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유영원 군사 기자의 말.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허튼 자세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빨리 벗어나서 한국군의 황골 탈퇴를 위한 절박감부터 좀 갖기를 바란다. 누가?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가. 그걸 갖다가 말미에 딱 쳤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 유영원 군사기자가 말한 그 내용들을 제가 읽으면서 상당히 가슴이 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뛰는 게 아니고 아주 야릇한 기분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 군이 군사력이 강화되지 못하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나라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속국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미국 아니었으면요 벌써 속국이 됐습니다. 벌써 침략당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자유요? 민주요? 시장경제요?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야권 단일화가 돼야 정권 교체가 됩니다. 벌써 또 박병석은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개헌 문제를 또 딱 한번 들고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한 조짐이 보입니다. 절대로 국민들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튼튼한 국가 안보, 한미동맹에 의한 굳건한 안보,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자 내일의 희망입니다. 그 태양은, 대한민국의 태양은 내일 다시 새벽 떠오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